이 목류소원이 이 목류소설이 정말 재밌는데 늘 언제나 얘네들을 따라다니는 애가 구조 파악하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꿈이게 현실이게 꿈에서 나왔게 아니면 꿈꾸기 전이게 또 꿈에서는 뭘 암시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류소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소설이야. 그리고 꼭 목류소설이 아니더라도 꿈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진짜 많아. 그럼 많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문제 내기가 쉽죠. 그래서 목류소설에는 이런 구조 파악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목류 자체가 유자, 놀유야. 그래서 꿈속에서 논일다 라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분리될 만큼 이런 몽환소설이 특징을 갖고 있는 고전소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시습 작품은 대부분 이거는 우리가 읽을 건데 귀신이 나오고 이제 죽은 누군가가 나와. 그리고 꿈속에 들어가. 용궁에도 들어가고 하늘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선녀를 만나기도 하고 꿈깨보니 선녀한테 받은 선물이 있다거나 또는 꿈꿔보니 용국에서 나눴던 이제 답글을 했던 종이가 있다거나 이렇게 꿈을 깨도 현실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목류소설에는 그런 꿈 사이에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용궁부연록이라든가 남연부주지는 우리 짧아요. 그래서 이야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 현실은 어디부터 출발했고 여기서 인몽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인몽이 뭐겠어? 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강몽은 나 지금 각성하다. 꿈에서 각성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꿈이구나 라고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현실에 돌아와서 꿈을 인용하는 거야. 자, 그럼 뒷장. 몽자소설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현실과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 거야. 아까는 본인이 꿈을 꾼 거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특색이 있어. 뭐냐, 몽자류 소설은 꿈속에서 원래 내가 아니야. 다른 인물로 환생하거나 태어나거나 변신을 한 거야. 그런 소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소설인데 이런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 특히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 남영노의 옥루몽, 이정작의 옥린몽인데 구운몽은 진짜 재밌어. 이거는 읽어보면 아마 선생님 어떻게 9명의 여자랑 결혼을 해요? 막 이러면서 독특하다.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 근데 결혼 아내인 사람이 추천을 해. 그리고 이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은 원래 스님이었어. 그런데 스님이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쁜 다리에서 선녀 9명하고 희희낙낙 이야기를 나눈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스님이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는 거야. 한 남자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세상과 맞짱 뜨며 사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스님으로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천리안으로 내려보고 있던 스승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웅 호걸로 태어나는 내용이야. 그래서 9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야기 끝에서는 뭐냐. 많은 거를 이뤘거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도 누리고 명예도 얻었지만 결국엔 스님으로 불법에 몸을 담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 그래서 이 몽자류하고 앞에 이야기를 나눴던 목류소설은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하냐 안 변하느냐. 왜냐? 캐릭터가 완전히 변하면은 아예 거기서 완전히 딴 서사적 삶을 살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깨어서 또는 다시 깨달음을 얻는 모습. 그러니까는 꿈이 중심이지. 액자형 구조로 본다면 액자의 틀이 굉장히 미약하고 앞뒤로 미약하고 가운데 이야기가 엄청난 중심부야.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이 그 꿈에서 꿈을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그 다음에 오늘 할 영웅소설, 군담소설. 오늘은 홍계월전 여자 영웅 얘기를 하게 돼. 영웅은 요게 특징이야. 구조가 있어.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인데 이런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 일단 고귀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이 신기한 출생을 해. 기이한 출생. 그러니까 뻔한 출생이 아니야. 그리고 어린 시절, 유년기, 어린 시절에 비범한 능력이 있어. 보통 애가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일단 부모와 이별해야 돼. 혼자. 그리고 모험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일단 아주 기이한 출생을 해야 되고 어릴 때 능력이 살짝 보여. 특이한 능력, 위대한 능력이. 그리고 부모를 잃어. 그리고 혼자 모험을 해. 고난의 시절이 있지. 그런데 분명한 조력자가 등장해요. 그 조력자의 캐릭터가 다양하고요. 조력자의 캐릭터 때문에 오히려 읽는 사람이 안심해.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도 책을 읽으면서 구별해야 돼. 그리고 성장 후는 고난을 극복했다는 뜻이고 이게 개인적 극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소설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 그래서 국가적 고난도 극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들의 성공으로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와 기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그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한다. 그게 영웅 군담소설입니다. 그리고 풍자소설이 있고요. 풍자소설은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우회적이면서 그리고 사회 비판적 특징 그리고 계층에 대한 비판 소설이 바로 풍자소설이야. 아주 유명한 배비장전하고 이춘풍전, 양반전, 허생전. 이건 아주 짧으면서도 재밌지요. 그리고 양반전하고 허생전은 박지원이 쓴 작품으로 박지원 소설을 하게 되면 줄줄이 나오는 이야기야. 사회 비판적인 풍자소설. 그리고 판소리 소설이 있고요. 이거는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정착되어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8개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그래서 소설의 유형을 안다면 서사의 구조를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